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LLM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보려고 해요. 특히 당신이 제안하신 그 검증 전략 있잖아요. 네. 그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오늘 이걸 통해서 당신이 LLM을 쓸 때 좀 실질적인 도움,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LLM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정말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거기서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패턴 매칭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패턴 매칭 기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의미를 알아듣고 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단어랑 단어 사이에 확률적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 이걸 예측해서 다음 단어를 뱉어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사실 여러 한계점들의 출발점이 돼요. 패턴 매칭 기계.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 자료에 나온 사과 예시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사과라는 단어 자체의 뜻보다는 빨갛다, 과일, 나무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그냥 자주 같이 나오는 단어들 이걸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것에 가깝죠. 그럼 그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한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비일관성이에요. 비일관성. 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그 확률 계산 과정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답이 달라질 수 있군요. 네. 둘째는 시멘트 모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지식이 딱 굳어버려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한 번 배우면 끝.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022년에 학습이 끝났으면 그 이후의 정보는 모르는 거죠. 마치 그 시점에 배움을 멈춘 전문가 같다고 할까요? 아하. 물론 요즘엔 RAG 그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기술로 외부 최신 정보를 좀 끌어오기는 해요. 네, 그런 기술도 있죠. 근데 그건 보완책이지 LLM 자체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고치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근본적인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자기가 내놓은 답변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복잡한 논리는 아예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런 한계들, 특히 그 답변이 자꾸 달라지는 비일관성, 이거는 실제로 LLM 쓰다 보면 꽤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요 정보 확인할 땐 좀 그렇죠. 이 문제를 좀 관리하려면 자료에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던가요? 여러 모델을 교차 확인하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나오는 게 바로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 네, 예를 들어서 GPT, 그록, 퍼플렉시티 이런 여러 LLM들한테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 군데에다. 네, 그래서 여러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이거다 하고 제시하는 정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접근법이에요. 협치는 걸 신뢰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질문 자체를 애초에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던지는 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필요하다면 퍼브메드 같은 전문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USDA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랑 직접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당신이 제안해 주신 그 전략, 병렬, 직렬, 혼합 검증 전략, 이게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략이요? 단순히 그냥 여러 모델 돌려보는 걸 넘어서 정보 중요도에 따라서 검증 깊이를 다르게 가져가자. 이 체계적인 접근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분석에서는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아주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모델 하나만 써보고 좀 중요하다 싶은 정보는 여러 모델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로 돌려서 겹치는 내용을 보고 진짜 핵심 정보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병렬 검증을 한 다음에 또 여러 모델을 순서대로
직렬로 거치면서 검증 강도를 더 높이는 거죠. 아, 병렬 다음에 직렬까지. 네, 이게 뭐랄까, 여러 증인들 이야기 종합해보고 병렬, 결정적인 증거는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직렬, 그런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렇죠. 뭐 베이지 정리처럼 점진적으로 확신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여러 모델 예측을 합치는 앙상블 학습, 이런 거랑도 원리가 유사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시간하고 비용은 좀 더 들겠죠. 그리고 여러 모델 돌렸는데 소수 의견 중에 혹시 진짜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게 걸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럼 이 검증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정확도를 높일 방법, 이런 것도 나왔었죠? 네네. 예를 들면 모델마다 신뢰도 점수를 좀 다르게 준다거나 아니면 비교 작업을 좀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를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최적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제시됐어요. 과거에 이 모델이 얼마나 답변을 잘했나 이런 걸 바탕으로 특정 모델 결과에 가중치를 주는 뭐 베이지안 접근법 같은 걸 써볼 수도 있고요. 네, 가중치를 두는군요. 또 파이썬에 디플립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런 걸 쓰면 텍스트 차이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니까 검증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자동화 도구 좋네요. 네. 더 나아가서 그냥 글자가 똑같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 문맥적으로 의미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걸 비교하는 임베딩 기반 분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검증된 외부 데이터베이스랑 바로 연동한다거나 또 여러 모델 결과가 얼마나 겹치는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제안됐습니다. 와, 다양하네요. 결국은 LLM 답변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 인간의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검증 도구들, 이걸 잘 합쳐서 써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그 의미의 최종 해석자는 인간이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LLM, 분명히 강력한 도구는 맞아요. 하지만 그 한기계를 명확히 알고 써야 한다는 거죠. 네. 당신이 제안하신 그 병렬, 직렬, 혼합 검증 같은 전략은 LLM 결과물을 좀 더 신뢰성 있게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또 LLM이 스스로 제 답변은 이 정도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하고 결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목적에 맞게 이 검증 전략들에 어떻게 좀 바꿔보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쩌면 미래에는요, LLM의 답변을 검증해주는 또 다른 AI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